네, 6번 문제 풀겠습니다. 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학 상해 개념이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어려워서요.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 일단은 포물선이 보여요. y는 x제곱이라고 정체가 드러난 포물선이죠. 그나마 이제 감사하죠. 거기에 직선 PQ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 목표는 직선 PQ의 방정식인데요. 이 PQ가 이 포물선과 1차 함수,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로 갈 거냐면요. 이 아이디어로 갈 겁니다. 스텝 2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근이 나오겠죠. 그런데 똑같은 2차 방정식이지만 얘를 좀 변형을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의 모습, 그 다음에 상수항만 옮긴 모습, 그 다음에 1차 항이랑 상수항이랑 옮긴 모습, 즉 2차식이랑 1차식이랑 분리시킨 모습인데요. 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데 왼쪽에다가 좌변에다가 y 붙여주고 우변에다 y를 붙여줘서 y는 x제곱과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로 분리시킨 거죠. 연립방정식 두 개를 바꾼 겁니다. 근데 교점이라는 것은 어차피 똑같은 y값을 공유하는 거니까 얘랑 같다. 이 식과는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는 이런 포물선이 나올 거고요. 2x 더하기 3은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그 둘의 교점의 좌표가 바로 x좌표가 이 방정식에 해랑 관련이 있다. 이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이 문제의 큰 틀은 그렇게 갈 겁니다. 거기에 이제 조건에 자잘한 조건들이 들어가는 걸 두 가지를 추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y 콜 x제곱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얘가 p, q인 직선이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얘가 2차 함수입니다. 이 2차 y 콜 x제곱과 그 다음에 pq 직선 1차 함수겠죠. 얘가 지나가는데 얘가 식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제가 mx 플러스 n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을 할 거냐면요. y는 x제곱과 y는 mx 더하기 n의 교점의 x좌표는 자,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죠? 그렇죠. 이걸 같게 놓았던 얘랑 같게 놨던 x제곱은 mx 더하기 n이라고 놓으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이 이퀄 되겠죠. 이런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죠. 자, 크게 틀은 이 아이디어를 잡을 겁니다. 즉, 이 주황색과 하늘색의 교점이 PQ인데요. 그것의 x좌표가 나올 거예요. 그것의 x좌표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다. 그걸 제 편의상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고 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인 알파, 베타라고 놓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봤더니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점 하나가 딱 놓여져 있네요. 1,2라고 놓여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행을 해보세요. 이 아이디어를 쓸 거고요. 이제 진행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갈 텐데요. 1단계 보시면 일단 직선 PQ의 방정식부터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직선 PQ의 방정식 구하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차 함수식 구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누굴 지나죠? 1,2를 지납니다. 만약에요, 수학상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수학상 공부하신 분들만 보세요. y-y1은 m에 x-x1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m은 기울기거든요. 그럼 한 점은 1,2를 지나니까 이 y1에다가 이 y좌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 수학상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는 중학교 수준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무식하게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아까 잘 몰라서 세팅을 해놓은 거 있죠? 이거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y는 mx 더하기 n이에요. 문제가 있죠. 미지수가 두 개나 됩니다. 미지수를 두 개니까 좀 줄여보겠다는 의도하에 얘가 1,2를 지난다는 얘기는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대입해서 뭔가를 해결하겠습니다. y에다 2 대입하겠습니다. x에다 1 대입하면 m 더하기 n이고요. 누구를 없앨 거냐면요. n을 없애겠습니다. n은 2-m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이제 일단 m의 미지수 값이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얘까지는 설정을 한 거죠. 여기까지 알아냈고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 저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y는 x제곱과 y는 mx 더하기 n이었는데 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의 교점의 좌표를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럼 걔가 누구냐면 x제곱은 mx 더하기 2 마이너스 m이 되겠죠. 이항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 마이너스 2라고 쓰겠습니다. 이거의 근이 되겠죠.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바로 m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m-2가 되는 이런 관계식을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PQ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누구만 구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구할 목표거든요. 그래서 m만 구하면 돼요. 그 m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이 문제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겠다. 이 의도를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고요. 이걸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m만 구하면 직선 방정식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럼 m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또 쓸 것인가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각 POQ가 90도입니다. 여기서 또 고등학교 개념이 또 나와요. 즉 얘하고 얘가 90도를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그 개념은 조금 뒷장에다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설명을 드릴 거냐면 원점이죠. 지금 여기가 PO랑 QO랑 둘 다 원점을 지난 직선이니까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학교에서 설명하는 건 이 설명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원점과 2,1이라는 점을 이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직각삼각형이 보이냐면 요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이죠. 그리고 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x가 2진 갈 때 y가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쟤를요 제가 90도 회전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90도로 회전이동을 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랑 얘는 합동인해를 그렸어요. 여기 2, 1 한 칸, 여기 한 칸짜리 그렸어요. 이렇게. 여기가 동그라미면 얘가 동그라미겠죠. 그리고 여기가 x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도죠? 90도죠. 왜냐면 이게 좌표평면의 수직이니까요. 그러면 동그라미 x니까 얘도 몇 도가 될까요? 90도죠. 즉 90도를 회전이동을 시킨 겁니다. 얘하고 수직입니다. 그때 기울기를 관찰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기울기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2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걔를 돌렸으니까요. 얘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거꾸로 되죠.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x좌표에 해당하는 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로 가고요.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로 가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올라가던 그래프가 내려오니까 서로 무슨 관계가 됩니까? 역수의 관계가 됩니다. 두 기울기가 마이너스 역수의 관계가 됩니다. 즉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즉 2분의 1 곱하기 이쪽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요. y는 mx가 있고요. 그냥 제가 편의상 m-x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기울기예요. 이게 만약에 둘이 수직이다 이럴 때는 어떤 공식을 쓸 수 있냐면요.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쓸 수 있습니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개념은 이제 증명은요 그냥 생략하고요. 설명만 드리면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2분의 1 얘는 1분의 마이너스인데 얘를 돌렸기 때문에 x의 변화량이 결국 y의 변화량으로 가는 거고요. y의 변화량은 x의 변화량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역수가 되는 상태인데 얘가 올라가던 그래프가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호까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써서 요 알파 베타와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저 문제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수직인 걸 살려서요.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P가 있고 여기가 Q가 있죠. Q는 이렇게 있습니다. PQ, 그러니까 지금 얘가 주황색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파란색 PQ 여기인데요. 얘가 P고 얘가 Q라고 해봅시다. 제가 여기 아까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문제 처음 시작할 때 둘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여서 그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를 이렇게 놓은 거죠. 이 교점은 알파 베타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요 Q라는 점의 좌표는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 되겠고요. P라는 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y는 x제곱을 아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걸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기울기 보겠습니다. POQ가 각 POQ가 90도란 얘기는 그쵸? PO와 성분 PO와 성분 QO가 90도 이 얘기죠. PO와 PO 보이십니까? 여기 5예요. 그 다음에 QO 가겠습니다. 하늘색으로 갈까요? 이 둘이 뭐 하는 거예요? 90도란 얘기죠. 자, 그럼 기울기 구하겠습니다. 요 PO의 기울기요. 알파 콤마 알파 제곱과 0 콤마 0 원점 사이의 관계겠죠. 그럼 기울기 해보겠습니다. 알파분의 알파 제곱이니까요. 여기서 여기 뺀 거분의 여기서 여기 뺀 거겠죠. 그럼 알파가 되겠네요. QO 기울기 가겠습니다. 얘는 0 콤마 0하고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는 베타분의 베타 제곱이 되니까 약분하면 베타가 되겠네요. 이게 기울기입니다. 이게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즉 분홍이의 기울기가 됐고요. 얘가 하늘색의 기울기가 된 겁니다. 그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이너스 역수관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왜냐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은 다 정리됐습니다. 여기서 가져왔던 중요한 정보에 의하면 얘가 이제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었고요. 얘가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어서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PQ의 기울기를 알파라고 잡았고요. 여기 P5의 기울기, 그다음에 Q5의 기울기를 베타라고 잡은 거죠. 기울기. 그래서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얘를 여기랑 접목을 시키면 되겠죠. 우리가 아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랑 관계가 있었고 그걸 근각계수각에 써놓은 상태에서 m을 구하는 게 목표였는데 조건 하나 남아있는 기울기 조건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접목을 시키면 m-2가 마이너스 1 된 거니까 m이 1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표인 직선의 방정식 노란 거 구해봅시다. y는 1x 더하기 1.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문제 여기 있나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더하기 1. 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다. 이것도 고등학교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PQ 방정식 구하는 것도 사실 구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구하려면은 기울기를 알아야 돼요. 기울기하고 한 점을 주고 뭐 구하는 건데 지금 미지수를 두 개를 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두 개를 사용한 상태에서 조건 하나밖에 안 준 상태죠. 그래서 기울기를 이제 미지수 놓고 설정을 해야 되고, 이때 만약에 수학상을 공부하신 분은 이걸로 바로 가실 수 있지만 우리는 중학교 수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런 꼴로 만들어서 m을 구하는 게 목표였는데,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인 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수직일 때, 여기서 수직이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하나가 서로가 서로의 마이너스 역수관계여야 된다. 그걸 이용을 해서 두 기울기의 곱을, 여기 기울기를 따로따로 구해준 거예요. 점을 세팅을 하시고 얘랑 기울기, 원점까지 P5의 기울기와 Q5의 기울기를 구해서 각각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을 하니까 아까 근각계수관계 썼던 거에서 m이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더 해달라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보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